답지를 주지 않는 학원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공부하는 교재의 답지를 학생이 가지고 있지 않는 학원이나 과외 수업은 거르셔야 합니다. 답지는 자기주도 학습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답지와 해설지의 중요성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님 몰래 답지를 보는 것을 목격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충분히 고민을 하지 않고 답만 확인하려는 경향이 있지는 않던가요? 혹시 답지를 보고 역으로 과정을 유추해서 끼워 맞추려는 모습을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이 모든 걱정은 답지가 있어서 생기는 현상이 아닙니다. 아이의 문제풀이 과정과 지식을 출력하는 과정에서 올바른 피드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거나 누군가에게 단 한 번도 어떻게 풀고 분석하는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답지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지금 학술적인 연구를 위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정해진 시간 내에 정해진 분량을 익혀서 있는 그대로를 정확히 출력해내는 입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위권 아이들 중에 답지의 활용을 극대화시키지 않는 아이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적당히 활용해도 상위권까지는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상위권은 물리적 시간의 한계를 항상 고려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설지를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는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처럼 초등, 중등 과정에서부터 답지를 잘 활용하는 방법과 습관을 길러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성장의 요소입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요즘 답지는 부모님 세대와 달리 문제지보다 훨씬 더 두꺼운 게 일반적입니다. 충분히 웬만한 선생님의 역할을 잘 해내고 있는 높은 수준의 답지가 아이들에게 제공됩니다. 답지를 실력 있는 선생님이라 믿고 아이가 해설지와 소통하는 방법을 알려주셔야 할 때입니다. 그럼 진짜 선생님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바로 가이드나 코치의 역할입니다. 그 가이드는 목표를 위해 단위 시간당 얼마나 더 풀어야 하고 학습된 내용의 출력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하는 역할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제 지식의 입력에 집중하기보다 출력에 집중하는 공부가 될 수 있도록 세팅값 자체를 수정하셔야 합니다. 답지를 보는 눈이 생겼다면 답지를 보는 시기도 아주 중요합니다. 답지를 보는 시기에 따라서 발상력이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답을 알아보고 싶은 열망은 점점 사라지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여기서 발상력이란 고민하는 정도와 범위를 크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특히나 수학에서 엄청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론이나 공식, 해법까지 다 알지만 조합 능력과 시야가 약해서 최상위권으로 못 가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발상력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란 복잡한 문제를 만나면 어떤 문제인지는 대략 느낌이 오나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답지를 보고 확인하는 충동을 느끼는 아이들입니다. 충분한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 아이들은 답지를 보는 순간 무릎을 딱 치며 아 맞다 라고 하는 아이들입니다. 이건 사실 아이들이 모르는 문제입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발상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지속적인 고민입니다. 발상력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면 다음에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상력의 증진은 짜릿함과 강력한 기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감정은 공부한 내용을 기억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큰 도움을 줍니다. 기억은 뇌에서 해마와 편도체가 담당하는데 편도체는 감정을 느끼는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이들에게 답지를 줬을 경우 그냥 베껴오는 경우가 실제로 어느 정도 존재합니다. 보통 선생님들이 답지를 주지 않는 가장 큰 이유일 텐데 이것은 빈대를 잡겠다고 초가상간을 다 태우는 격입니다. 답지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장점들은 모두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답지를 보는 심리는 간단합니다. 아이들에게 숙제를 할 마음은 있으나 놀고 싶어 미뤘고 졸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숙제를 못했는데 혼나고 싶지 않은 게 전부입니다. 그러니 답지를 주시고 솔직한 공부를 하는 것부터 시키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답지를 주지 않았을 경우 어떤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을까요? 일단 내가 푼 문제들이 맞았는지 틀렸는지조차도 알 수 없으니 어떻게 분석을 하고 피드백을 할 수 있을까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를 푸는 행위는 공부가 아닙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풀고 채점까지의 과정은 공부가 아닙니다. 진짜 공부는 채점을 다 끝낸 후 틀리고 별표 친 것들을 분석하면서 시작됩니다. 바로 답지를 통해 내가 무엇을 모르고 무엇을 잘못 알고 있었고 어떤 부분에서 실수를 하는지를 파악하고 고쳐나가는 과정에서 진짜 실력이 향상되는 것입니다. 답지가 없다면 이러한 과정을 거칠 수가 없는 거죠. 또 다른 부작용은 바로 비효율적인 시간 낭비입니다. 즉 공부 시간 후 선생님과 수업을 진행하는 데 드는 시간이 2배 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답지를 가지고 있다면 혼자서 문제도 풀고 채점도 하고 분석도 할 수 있었을 텐데 보통은 답지가 없으니
때문이니 선생님과 만나야만 채점이 가능하고 비로소 분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풀어볼 리는 없을 테고 분명 대충 훑어보는 게 전부일 것입니다. 이미 집중도도 많이 떨어져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 더 중요한 부분은 학습량이 늘어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과정이 끝나고 답지로 간단히 해결할 문제를 선생님과 만나기 전까지는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진도의 수준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건 성적을 향상하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작용은 선생님과 학생 간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답지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아이가 답을 베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이 정도의 의도는 모두 느낍니다. 이는 상호 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진실 게임을 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이제 우리는 답지를 베끼는 아이들을 탓할 것이 아니라 아이가 답지를 베끼지 않고 제대로 학습을 해왔는지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음을 탓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틀린 문제를 직면하고 집착하게 만드는 습관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자, 매일매일 이렇게 얘기해주세요. 풀이할 때 헷갈리는 것은 꼭 별표를 쳐라. 채점에서 틀린 것은 틀린 이유를 꼭 확인하고 답의 근거를 찾아라. 맞았어도 별표 친 부분은 꼭 확인해서 헷갈렸던 생각의 갭을 찾고 교정해라. 가능하면 틀린 것의 중요한 이론, 공식들은 잊어버리니까 노트에 잘 정리해라. 그리고 시험 전날에는 그 내용들을 반드시 복습을 해야 한다. 공부는 오늘을 위한 싸움이 아니고 1년 혹은 3년 후에 있을 결전의 날을 위한 준비 과정이다. 라고 꼭 시간 날 때마다 얘기해 주셔야 합니다.